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학 김상복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강의 신바람 거기 제 9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강의에 의해서 변화시키면 또는 변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고 인생이 즐겁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그런 이제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조그만 이제 보람이랄지 조그만 기쁨이랄지 그런 것을 터득을 하면은 그게 자꾸 쌓이고 쌓여 그런 이제 그런 거 시도를 자꾸 반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반복하면은 이 시냅스가 자꾸 커집니다. 물리적으로. 자꾸 왜 그러냐면 자꾸 자극을 받아서 자꾸 커져요. 그게 시냅스가 두툼해지고 가지가 많아지고 그 학습의 그 결과물이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뇌세포가 발전한다. 그것을 지난 강의에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학습과 감각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시각이 됐든지 청각이 됐든지 말하는 이제 언어랄지 그런 것은 일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나 또는 이제 내 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말하는 능력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감각인데 그 감각의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내가 많이 발전되고 학습이 잘 된다. 근데 상당히 보편적인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누가 됐든지 눈이 굉장히 매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섭다는 것은 감정적인 매서움이 아니라 굉장히 파악을 잘해요. 정확하게 눈으로 잘 본다 이 말씀이십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잘 본다는 것은 세밀하게 잘 따져서 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보이거든. 환하게 그 틀이 잘 보이고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게 보는 능력이란 말이죠. 또 청각도 마찬가지요. 청각은 물리적으로 이제 난청 있는 환자들하고는 제외가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사람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하고 창작했을 거예요. 또는 피카소가 됐든지 인상파 미술가가 됐든지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인상파도 나오고 피카소가 또 이상한 입체파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보는 눈하고 듣는 그거하고 각각 사람이 달라서 그 능력을 발전시키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면 근육신경이 아주 많이 발전했다. 운동신경이 높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근육의 수축 그거다고요. 그 수축도 이 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전되면은 이제 음악가도 될 수 있고 미술가도 되고 IT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어떤 부분에 뇌의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거기에 아주 발전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설명이 이제 무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했는데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이제 뇌에 대한 이런 이해가 풍부해질수록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강의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독자들은 사실 어렵죠. 예를 들어서 뇌짱으로 삽시다 주 타이틀이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강화하고 올바르고 부드럽게 한다. 발전시킨다. 그것에 관련된 공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보통 주제가 아니잖아요. 뭐. 어렵잖아요. 그러지만 파고들고 이런 것들도 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돕기 위해서 감각의 뇌를 많이 사용한다. 뒤쪽에 있는 후두엽의 뇌를 잘 이용을 하자. 그 기능을 잘 이해를 하자. 그런 그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고, 시각이라는 것이 역시 시청각,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많이 발전시키면은 학습이 좋아지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부분만 열심히 발전시켜도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각에 관련된 신경세포는 뒤쪽에, 머리 뒤쪽에 후두엽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눈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를 타고 뒤쪽으로 이제 오거든요. 뒤쪽으로 와서 뒤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가면서 이제 전전두하고 이제 상의를 한단 말이죠. 이게 분석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눈 자체 보면은 망막 뒤쪽에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 시신경 그쪽에서부터서 시각,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지 또는 형태를 그쪽에서 파악을 해요. 뒤쪽에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감각 세포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눈 안에 자체가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체의 모양이랄지 뭐 입체감이랄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의 관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는 눈이 초보자하고 전문가는 달라요. 벌써 그 분야에 관한 한.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가 전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보는 눈이나 모든 것을 너무나 무시하지 마라 이게야.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맞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너 틀렸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그건 완전 비과학적이고 아주 무식한 이야기들이라고. 너 왜 나를 못 믿어?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네가 틀렸다 이 말이야. 내가 맞고. 그렇게 원시적인 그런 수준에 맨날 뭐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싸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지 그게. 상당히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범 국가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만 내가 관여하나요? 그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나쁜 이제 사기꾼 성질이 있다든가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가 에티켓이 없다든가 또는 뭐 배려를 안 한다든가 너무나 이기주의고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 기존 기득권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줄을 몰라요. 그 할 줄을 모르는 것, 어떻게 해야지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기득권이 보탬이 안 되잖아요. 기득권이 맨날 무슨 뭐 아파트를 너 많이 샀다, 뭐 했다, 그 전부 다 자세히 보는, 파악하고 분석하는 눈이 다
국민의 눈이 있잖아요. 그 평가에 의하면 다 저질이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득권 있는 사람이 좀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사회 정화를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정말 자꾸 나빠진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 정신 문화가. 그런 것이 이제 선진국이 자꾸 뭐 방역을 잘한다고 선진국 천만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은 좋아요. 그 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잘 깨우치고 해가지고 그 변환점을 잘 캐치업을 해가지고 잘한 건 못한 거 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약동하는 변화를 추구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국민성 또는 이제 새로운 선진 시민의식. 나는 요새 텔레비전 보면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그거 하나 잘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선진 시민의식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잘 럭키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하고 잘 사귀어 가면서 또 우리 그 기득권하고 비기득권하고 잘 화합을 하고, 그 조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조금 양심적이도 아니고 품격이 아주 조금 우리보다 낮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는 의식구조상으로, 적어도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자아자부심, 개인적인 자아자부심이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겨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각 교육 기구관들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교나 다 있잖아요. 시력하고 청각을 힘을 잘 기르자, 이게.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감각의 뇌의 힘을 기르자. 그리고 이해도 잘 되고 시청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응용하는 거란 말이죠. 시력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중적으로 시력의 정확성, 세부적인 그런 것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 뇌를 능력을 기르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 이제 카멘트를 해야 될 것은 모든 사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그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 오감이 있다 그래, 오감.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오면은 이걸 통합한다고, 뇌에서. 통합 이제 피질이라고 이제 이게 내가 설명을 했었지만은 통합.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인다, 근육을 움직인다면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액션, 행동. 여기는 통합이라면 성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 뇌 속에서 또 오감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천하는 거죠, 행동이라는 것은. 이것만 잘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 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몰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이런 도표를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제 과정에 대한 것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항상 이제 점수 이게 들어오는
이제 시험지에서 나오는 것은 뭐 yes, no 해가지고 선다형으로 이거 결과만 맞으면 그냥 무조건 100점으로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통합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든 세세한 거 생각하는 능력. 통합이라는 건, 성찰이라는 건 이건 생각이죠, 결국은. 이런 단위마다 생각, 성찰, 통합 다 같은 소리인데, 이 통합, 성찰, 생각만 해도 그 또 단계가 또 있어요. 또 그건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애가 책을 읽는 것은 근육 운동이라고. 목소리를 잘 내는데, 목소리 성대에는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동을 하고 수축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쓰기도 마찬가지.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크게 입술하고 저작, 이게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저작을 잘해야지 자기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소화도 시켜서 자기가 성장하고 유지를 하고 수명을 채우지 않아요. 그 다 일리가 있는 소리들이거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유명한 학예를 연구하는 이제 그림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작가가 누가 있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마 아는 것이 전부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 그게 경험의 차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생각의 폭이 넓고, 생각도 깊이 할 줄 알고, 행동도 아주 건성으로 한단 말 있죠. 생각이나 액션을 건성으로 하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초 신경이나 후두엽에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굉장히 이 생각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앞쪽으로 갈수록 생각하는 능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느려요. 왜 그러냐면 뇌 구조가 또 달라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일하고 신중을 기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좀 쿨한 국민성 있죠. 굉장히 유리하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빨리빨리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빨리빨리 결정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그런 뇌가 있거든. 그게 뒤쪽에 있는 것은 빨리빨리 행동하고 빨리빨리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는데 앞쪽에 있는 뇌는 천천히 이게 작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너는 미련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뇌의 조직상.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뇌의 지도,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뇌의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생이 누가 됐더니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뇌의 지도,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결점이 있는 경험을 고리를 해가지고 애를 들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빨라지지. 과거에 경험이 없는 뇌 조직을 연결시켜서 하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상된 그 기억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이게 창조적으로 되든지 능력이 되든지 그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티처라고 이제 티처가 면 교사잖아요. 티처가 원래 어원이 티처 할 때 티치 그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대요.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해야지 아무 경험이 없는 뇌에다가 아무리 보여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래도 애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교육법도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저자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이게 막 가볍게 쓱쓱쓱 지난 것은 기억도 되지도 않아요. 스쳐 지나가지고. 근데 신중하고 이제 구체적이고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흔적하고 연결이 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독서가 되든 특히 천천히 하지. 그리고 앞에 있는 뇌는 천천히 이해가 되지, 뭐 핸드폰에서 쓱쓱 지나가는 그런 경험으로는 절대 경험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뇌 속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만 조금만 쌈박하게 들어가는 거지, 자기 뇌에 입력되고, 이제 삽입되고, 다음 경험에 이용이 되는 그런 기억은 안착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잘 꼬집고 이야기를 하고 리마인드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잘 된다. 교육자로서의 뇌과학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가르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청각도 머릿속에 결국 가서는 머릿속에서 정지 공통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것이, 그러니까 동물에서 이제 후각이 많이 발전됐잖아. 개가 됐든지 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그런 것은 역시 우리 인류가 후각이 이제 퇴화돼서, 그래도 그나마도 후각은 좀 이제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촉각이 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촉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소통을 하죠. 점자를 얘기하는데, 점자의 이제 손 끝에 촉각이 있습니다. 그 촉각이 이제 머릿속으로 간다고, 그게. 그러면 머리에서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글자로 이미지로 바꿔줘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시각이 책을 못 읽으니까 손에 있는 촉각을 이용해서 그걸 대치시켜 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각이 됐든지 점자 촉각이 되든지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발전시키면 그게 결과는 좋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하고 청각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돼 청각도 이제 그 뇌의 저 안쪽에서 천천적으로 청각을 잘 들을 수 없는 분은 거기다 임플란트를 넣어가지고 이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요점은 뭐냐면 감각 그 자체가 아주 우리의 학습을 도와주고 변화를 시도하는데 감각도 많이 관여를 하고 중요하게 성과를 낸다. 그 말은 상당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NLP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 신경, 오감을 통해 언어 또는 단어, 느낌, 그것하고 연결된 시스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변화를 쉽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기초 지식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창의력 있고 4차 산업 그리고 외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격 또는 인성교육 또는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인성이나 품격을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 학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뻔해요. 이제 결국은 기계 문명이나 컴퓨터 뭐 그런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인성 교육이 정말 자꾸 나빠지고 타개책이 없는 거라. 맨날 이제 거짓말만 하고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제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고 지금 돈밖에 모르고. 그런데다가 두 번째 지금 나쁜 이제 전망이 뭐냐면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돼 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이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생태가 파괴된다.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쾌락밖에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근데 나는 이제 지구상에서도 유태인하고 또 저기 독일 민족 그런 사람들이 인내력이 강하고 굉장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쁜 의식구조가 있을 수도 있죠. 너무나 오만하면 말이죠. 딴 사람을 업신여기고 억누르고 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일반적인 의사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도 예를 들어서 시진핑 그 중국이 왜 저렇게 자유의사에서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개인의 자유를 억눌러서 컨트롤만 하려고 자기가 정치하기 쉽게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항상 뭐 좋은 점 나쁜 점만 치우쳐서 있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앞으로 깨어나려고 하면은 자유스러운 그런 내각 같은 것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좋은 국민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뇌과학에서 또 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은 외부에서 자극을 줘 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내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내적 보상, 내적 욕구, 이런 것이 돈하고 관계없이 또는 저기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경쟁 사회 그런 것도 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는 거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가 뭐 외부가 어떤 뭐 누가 그러느니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핑계만 많이 되는데 절대 뇌과학에서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뇌 하나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뇌는 하나뿐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조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냐면 자기 책임이다. 자기의 본분이고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연적인 진리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의해서 발전하면 어떤 국가든지 자유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고 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 욕심쟁이로 자기 이기주의로 그렇게 기득권을 위해서는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사회 공동체 정신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병이라고. 뭐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유교가 많이 발전했었는데 유교라는 것이 중국에는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변형된 유교가 있고 또 오로지 우리나라만 이제 순수한 유교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것만 발전시키면 뭐 우리 동양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좋은 문명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명하고 잘 융합을 해서 세계 1등 국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이번 강의에서는 넷장이란 무엇인가의 강론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배짱이냐 넷장이냐 어떤 것이 더 차원이 높은 거냐 아니냐 그런 거고, 한국식 넷장은 이제 이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해준 세레브랄 스마트 하다든가 대뇌의 지수거든요. 한국식 넷장은 무슨 우리나라 말일 뿐만 아니라 뭐 얼짱도 있고 뭐 몸짱도 있고 신체적으로 또 배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넷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같이. 일본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들을 공부하고 외국도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월한 적이 됐어도 우월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 일본이 서구에 발달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번에 한인 갈등에서는 우리가 주장할 대목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지도자의 그 약한 포인트가 또 있고 그걸 공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그러면 책임과 그런 것이 많이 퍼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넷장하고 중국은 넷장하고 비교 검토도 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이제 강론에서 계속 나갈 거고요. 특히 요새는 좀 잠잠하는데 어떻게 이제 유동적인 이제 외교 국방 그런 것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중국 99조 우리하고 자존심 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좀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배짱이나 넷짱이냐면은, 배짱이라는 것은 원래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영역에서 자기 심장이 이제 약한 자아 자부심, 왜곡된 자아 자부심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 치료 중에서 배짱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주장을 아주 표현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게 자꾸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심한 마음이 좀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가 나쁜 의식 구조를 가진 것이 이제 자꾸 해방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이제 정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정신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배짱은 이제 끈기가 있고 강인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져먹는 생각을 하고
배신과 뭐 뚝심이 있다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배에서 나오는 그런 강인함이랄지 뚝심이랄지 그런 것이 모두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인데 단지 느낌이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배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 현상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서양과하고 동양과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차원이 더 높죠. 그리고 더더구나 배짱은 가난에 대한 반동 형성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면 이제 기어코 내가 오기로 힘을 발휘해서 배짱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배짱으로 사실은 88 올림픽도 개최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배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은 서로 우인우인하고 국가끼리도 서로 알고 배우고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변화 템포가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정신적인 압축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혼란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깨달고 더 얻어내고 더 현대화되고 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혼란기, 순환시대, 전국시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서양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도 천추 중국 시대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IMF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고 세월호도 아직도 책임이 애매해가지고 말이죠. 누가 책임 사람도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 있고 국정농단도 마찬가지고 지도층의 비위 그리고 언행 불일치에 의해서 아주 그게 심한 뭐 까놓고 이야기하지만은 여하튼 어떤 장관 뭐가 됐든지 아니 국회 청문회 하면 장관 이 후보자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그거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비일비재고 어쨌든 부패가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만성병이 그래가지고 고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또는 지도자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 안 들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딴 일 다 하고 경제적인 무슨 딴 일을 다 해놓고도 정신적인 문화는 전문가한테 맡겨가면서 그런 이제 밀어주는 것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로 저거 이끌어줘야 이제 대통령이고 거기에 정부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내적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내적이라는 것이 소고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이것은 고유한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이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든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이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CQ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장 지수입니다. 영어로. 내장을 이루는 요소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지난 강의 때 넷장운동 이게 처방이 세 개가 있다고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넷장기도를 하려면 첫째 마음의 를 가져야 된다. 돈에 너무나 바득바득 할 필요가 있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화내지 말고 피해의식을 줄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서로 이제 당파 싸움이랄지 서로 의견을 치열하게 싸우면은 뭐 예산도 통과 못되고 뭐가 되든지 자꾸 지체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세월인데 정치계에서 그런 민생 법안이 됐든지 중요한 안보 상황이 됐든지 그걸 해결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위의 강대국에 눌려서 살 거예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논리적이고 분석력, 과학적 이것도 아주 장인 정신을 좀 발휘해가지고 일본 사람 같이 물건을 잘 만들면은 참 고급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팔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정신적인 문화도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려면은 이런 과학적인 마인드가 많이 발전해야 되죠. 자꾸 암기만 하고 혈연, 지연, 학연 그거 매달려가지고 맨날 사교육만 엄청나게 쓸데없이 돈 쓰고 있는 것이 그게 나라냐고요. 젊은 부모님들이 이민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넷자운동에서 이제 평생 학습, 의지력, 교육에 필요한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고, 이것은 이제 이웃사람도 자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한 자아 자부심,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자아 자부심을 많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나쁜 점이 따라서 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드리는 거고요.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넷장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력과 개인적 자아의식, 정체성을 빨리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둘째, 종교적인 예술적인 상상력과 직관력 그리고 집단적인 자아의식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단 옛날에 이제 집단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면 개인 자아의식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머리가 스마트하면은 그런 걸 잘 가려서 국가 정책이나 개인이 자기 밥 벌어먹는 그런 직업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참여를 해서 모든 사람이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다시 또 이야기하면 개인 자아의식을 많이 심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과 자비, 이것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동할 수 있는 넷장의 요소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본능과 욕구가 너무나 노출되고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감성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마음, 자존심 자꾸 손상이 되고 그러면 사회가 작동 안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요소가 넷장 중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의지력과 결단력 있고
잘 살아보겠다는 열정이 있고 삶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노력, 그것이 이제 PLQ라고, 여기가 PLQ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상당히 강해요. 창의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노력하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면 될 거고, 여기는 도덕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시대에 맞는 이제 유교 도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성지수, IQ. 그래서 다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적. 내적이라는 것은 개념은 이제 부정적인 것은 탑시를 아예 안 씁니다. 긍정 심리학이라고 요새 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자아자부심은 지난 역사가 심리학은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나 괜찮다,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이, 나 열등감 없다, 선언을 하면서 무기력이다, 이거 필요 없다, 나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또 자부심에 근거해서 자기의 보람을 찾고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심리학. 이거 뭐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신문화는 고도로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는데 정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메꾸는 것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내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대안이라고. 사실 내장은 대안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내장으로 이 차이를 줄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가 지구상의 목표도 되고 우리나라 목표도 되고, 이런 중요한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 중에서 내장이란 무엇인가를 끝마치고 다음 강론에서는 또 다른 아이템을 골라서 또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